돈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10만 원 넣으래 라고 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지, 돈이 없다고 2만 원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미납을 하는 게 낫다.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너무 길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저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 안녕하세요, 키발밥입니다. 약간 장소가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 침대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런 돈에 대한 얘기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진짜 제가 가장 편한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청약.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청약이라는 건 되게 이것저것에서 되게 많이 듣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청약 공부를 해야 된다, 청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통장부터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장을 가입했는데 돈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청약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들으라고 하는지. 일단 주택 청약, 이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저 주택 청약은, 그러니까 돈 없어서 집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격 대비 좋은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티켓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티켓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민주택이랑 민연주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이 뭐냐? 보통 공공이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이고, 주거 전용 면적이 뭐 한 25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LH, SH 뭐 이런 여기서 건설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으로 청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 일단 당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무주택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면은 1순위로. 뭐 여기 이제 그 외에 조건들이 있어요. 뭐 투기 과열지구나, 약간 이것저것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1순위는 가입 1년 하고 12회 이상 납부하면은 1순위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영은 뭐냐? 국민주택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LH, SH 이거 빼고 나머지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민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도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분양가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지역이나 평수에 따라서 예치금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뭐냐? 내가 그 통장에 이만큼은 있어야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을 사기 위한 예약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영주택 청약 조건 뭐가 있냐? 얘도 비슷하긴 합니다. 당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거나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을 하시고 예치금 충족하시면은 또 민연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연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 기간만 채워지면은 그냥 예치금 바로 때려 넣어도 저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그런 따로 예외 조건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건 이제 또 개별적으로 하실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이런 얘기를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주택이 있었는지, 민영주택이 뭔지, 이걸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티켓 사는 그런 통장 중에 하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모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빠르게 왜 청약 통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청약 통장 만들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10만 원 넣으라고 해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2만 원 넣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조건 10만 원 넣으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 넣으래 라고 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2월에 출시되는 청약통장 하나 얘기를 드릴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보통 청약통장이라고 하면은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내가 여유가 되는 대로 넣어두셔도 상관없는 통장이에요. 청약 납입할 때 인정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1회 납입할 때 최대로 이 금액까지 인정해 줍니다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 통장은 10만 원만 넣어라 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기억하시나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2개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고 했는데, 자, 1순위 조건이 너무 낮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납입 횟수로 재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납입 횟수가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해줘서 또 이제 청약에 10만 원씩 넣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10만 원 다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여유가 없다고 2만 원씩 줄이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하죠. 아, 이번 달 나 이제 퇴사도 하고 약간 좀 쪼달려. 그러면 이제 좀 내긴 해야 되는데 그럼 2만 원만 좀 낼까? 어쨌든 횟수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일단 유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보다 미납이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끔 이제 여러분들 돈이 부족해갖고 그냥 최소 금액 2만 원만 딱 넣자. 이번 달부터는 2만 원씩 넣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10만 원씩 다시 넣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2만 원을 넣을 경우에는 1회 납입금이 2만 원으로 그냥 책정이 됩니다. 내가 나중에 뭐 8만 원을 채워 넣었던 20만 원을 채워 넣었던 상관없이 이미 내 이 1회 납입금 할 때 2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1회 납입 금액의 최대는 10만 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그냥 2만 원 넣어버리면 그냥 8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8만 원이 손해다라는 건 좀 이해하셨죠? 자, 하지만 미납의 경우가 왜 낮냐? 청약통장의 같은 경우에는 밀린 회차의 돈을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미납이 되었다면은 나중에 은행 가서 이거 납입 미납한 횟수만큼 이 돈 10만 원씩 나눠서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횟수가 이제 10만 원으로 꽉꽉 채워져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이 없다고 2만 원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미납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저는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너무 길죠? 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자, 이 청년, 이게 여러 번 봐도 기억이 안 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나왔는데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좋은 혜택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우대형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일단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뭐냐? 최대 금리 4.5%로 적금처럼 운영할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그래서 월납입 가능한 액수가 최대 100만 원까지로 일반 통장이 50만 원인 거에 비해서 한 50만 원 더 높아졌죠.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제가 이미 가입한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혼자 단독 세대 무주택 세대주였어야 되고 약간 조금 연봉 조건도 좀 낮았고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회사도 다니고 있고 마침 자취도 시작을 해서 그때 그냥 조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잘 가입을 했는데 요런 조건이 조금 낮아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조금 더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처럼 원래 기존에 청년 우대형 통장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전환이 됩니다. 요걸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일반 계좌를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우대형 바꿀 때도 직접 은행에 그 창구로 가서 전환 신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거 그냥 다 챙겨갖고 이제 직원한테 가서 저 이거 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전환해 주세요 하시면은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대신에 은행에 그 열려있는 시간에 갈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직장인이라서 잘 그 전화 한번 해보셔갖고 뭐가 필요하냐, 어떤 거 가져가야 되냐 잘 꼼꼼히 물어보신 다음에 챙겨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이 중에 하나쯤은 여러분들 통장 하나 가지고 있거나 기존 청약 통장이 여기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가입 조건은 뭐냐? 자, 첫 번째 무주택자, 내 명의에 집이 없는 사람 말하고요. 두 번째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연간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기존 우대형 통장이 3,900만 원으로 지금 이제 청년주택 드림 통장이 1,100만 원 정도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상승이 돼서 그게 이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또 원래 연봉 같은 건 잘 안 오르니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슬프지만. 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어떤 혜택이 있냐? 첫 번째로 높은 금리. 자,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4.5%입니다. 여러분 4.5%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적금 이런 거 다 비교하면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출 시 낮은 금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바꾼 다음에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연장하시면은 기간은 40년까지 라고 하네요. 근데 나 이것도 빡센데 좋은 게 맞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40년 동안 대출을 갚는 게 맞아요? 지금 대출이 없으신 분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자, 2.2% 금리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제 대략 평균 담보대출의 금리가 4.5%에서 6% 정도 됩니다. 거의 2배 이상을 그냥 일반 담보대출 받으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자 정말 아깝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를 덜어낼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조건이 만족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족이 되었는데 가입한 이후에 내가 뭐 연봉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나이가 이미 차버렸어. 아니면 무주택자가 아니야. 라고 되었을 때 이제 이게 혜택이 사라지냐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 시점에서만 자격을 충족하시면은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냥 내가 뭐 집이 있던 나이가 차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혜택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할 수 있으면은 가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청약에 꿈이 없어도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듣고도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일반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잘 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퇴사를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했습니다. 아,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넣는 거 괜찮을까? 아,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미납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정이 되면 다시 10만 원씩 넣어야지 라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미납한 상태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조금 더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하다. 내가 10만 원이 껌값처럼 느껴질 때 저는 넣고 싶거든요. 아직 껌값까지는 아니라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약을 될지 말지 할지 말지도 잘 그게 안 돼갖고 사실 저는 청약보다는 경매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크게 뜻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뜻이 없어갖고 일단 근데 가지고는 있는 거야. 혹시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조건이 되시면은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그죠? 이름 까먹었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2월에 새로 뭐 전환을 하시거나 가입하시거나 요러는 게 좋을 것 같고 10만 원이 되면 10만 원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처럼 미납하세요. 그리고 돈이 10만 원도 완전 껌값이야 라고 느껴지시면은 20만 원씩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연에 24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은 20만 원씩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것도 가끔씩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고요. 제 침대도 구경 잘 하셨나요? 좀 더 여러분들이 돈이랑 친해지고 경제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Tomorrow, yeah, that's my game. Living on a budget.